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과 공기 좋고 힐링이 되는 조용한 단독주택의 삶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로망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로망과 현실 가운데에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서 단독주택을 포기하시거나 보류해 두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단독주택이고요. 로망과 현실이 타협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로망이 현실이 되는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현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좋은 위치의 단독주택 현장이고요. 뒤쪽으로 산이 있고 앞으로는 경안천, 대형 공원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단독주택입니다. 공원이 인접해 있는 건너편은 종합병원을 포함해 다양한 병원들이 있고요. 종합터미널, 대형 마트, 영화관, 재래시장 등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중심 상권을 도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의 주택인 만큼 대중교통도 편리해서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경기 광주역 또한 가깝게 있어서 분당이나 서울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단언컨대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에서만큼은 이 정도 위치의 단독주택은 없었고요. 이번 현장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하셨던 분이 이야기하셨던 게 생각나는데요. 은퇴 후에 로망의 일환으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단독주택의 삶을 그리면서 4, 5년 정도를 양평, 가평, 광주, 용인 등등 많은 단독주택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뇌경색이 오셔서 1년 가까이 힘들게 병원을 다니시고 투병 생활을 어렵게 하시다가 지금은 회복됐다고 하셨고요. 그때 단독주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건강이 조용하고 공기 좋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돈이랑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기 어렵지만 좋은 결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땅을 찾고 허가를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그 결과물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처음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고객님들을 만나고 주택을 소개해드리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주택을 설계했고요. 그만큼 고객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은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갤러리움 현장은 1차 12세대, 2차 7세대로 총 19세대 단지형 단독주택 현장이고요. 오늘 보실 주택은 1차 12세대 중에 1동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적에 따라 금액은 13억대부터 19억대까지 상이하게 분양하고 있고요. 아직 짓지 않은 세대 중에서는 거실 층고가 7m 이상 높은 세대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시공해드리는 4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예정 중인 12동처럼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따라 공사의 순서 상관없이 먼저 공사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12동 같은 경우에 4개 층 모두 원하시는 구조로 맞춤 시공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12동처럼 주차장부터 3층까지 모든 구조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구조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구조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변경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여드릴 1동 주택정보 잠시 보여드린 후에 주택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동부터 12동까지 모든 주택은 벙커 주차장에서 실내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외부 계단은 대문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도보로 공원 산책이나 시내를 이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계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은 벙커 주차장에 하나, 정원 테라스에 하나, 총 2개의 현관문이 시공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부터 꼼꼼하게 주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을 보면 벙커 주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차하시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실내로 이동하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눈비가 왔을 때 아니면 짐을 들고 실내로 이동할 때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현장만큼은 주차장에서 실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세대를 설계하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차장은 오버헤드 도어를 입주 시기에 맞춰 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버헤드 도어는 무소음, 무진동에 채광창이 포함된 알루미늄 도어를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차는 오버헤드 도어를 닫았을 때 4대를 주차하시더라도 공간이 많이 남을 만큼 면적을 넓게 잡았고요. 오버헤드 도어를 닫지 않았을 때는 최대 6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잡았습니다. 혹시 오버헤드 도어를 열어두셨을 때를 생각해서 1층 현관과 동일한 단열 방화문을 설치해 드렸고요. 주차장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배수구도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중간과 입구 쪽에 크게 넣어 드렸습니다. 콘센트도 많이 시공해 드렸으니까요. 주차장 이용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수도는 주차장 화장실에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안쪽으로 미닫이 문을 만들고 팬트리장을 그 안쪽에 설치해 드릴 예정인데요. 차량을 관리하는 용품을 보관하셔도 좋겠고요. 캠핑용품이나 골프용품 등등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면적을 넓게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의 현관과 동일하게 묵직한 단열 방화문을 시공해 드렸고요. 현관문을 열어보면 느껴지는 무게만큼이나 단열과 보안까지 신경 쓴 현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벽면 전체를 동일한 색상의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했습니다. 벙커 주차장 전시를 넓게 잡았습니다. 공간을 넓게 잡은 만큼 신발장도 양쪽으로 크게 시공했고요. 벤츠 의자랑 전신 거울도 크게 만들어서 외출하실 때 이용하시기 편리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실 옆으로 화장실 공간을 잡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 벙커 주차장에서 전실을 통해 바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비대 일체형 변기랑 세면대까지 설치된 여유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을 청소하시거나 세차하실 때 사용하는 수도는 주차장보다 실내 화장실에서 관리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화장실 쪽으로 빼드렸고요. 1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은 미닫이 중문을 시공해서 단열 방화문에서 1차 단열을 하고 중문으로 2차 단열까지 가능하도록 신경 써서 시공했습니다. 계단은 센서 등이랑 라인 등을 밝게 시공해서 저녁 시간에 이동하실 때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차장에서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외부 계단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단 앞쪽으로 대문을 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계단을 통해서 1층 정원 테라스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원 테라스는 자갈이랑 디딤석을 활용해서 현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공했고요. 3m가 나와 있는 테라스랑 중간에 배수구를 만들고 잔디를 활용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테라스는 나뭇결이 살아있는 이태리 타일을 어렵게 구해서 매지 없이 배수가 가능한 페데스탈 시공으로 마감했고요. 매지가 없는 시공인 만큼 백화 현상이 없어서 색이 변하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테라스 전체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구도 많이 시공해 드렸고요. 유지보수나 청소 또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난간 펜스를 아직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의견이 많았는데요. 각 세대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원하시는 펜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해가 잘 드는 남향의 정원 테라스라 하루 종일 포근한 정원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건물에 라인 등이랑 벽 등을 만들어서 분위기 있는 정원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했습니다. 혹시 파고라 등을 설치하실 때 전기를 빼기 위해서 건물을 손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전기를 미리 많이 빼드렸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파고라 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에 신발장이 넓게 있지만 도보로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층 현관도 신발장을 양쪽으로 넉넉하게 시공했고요. 신발장을 띄워서 자주 신고 벗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터치식 일괄 소등 스위치를 만들어서 외출하실 때 실내 소등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벤츠 의자랑 전신 거울도 만들어서 편하게 신발을 신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체를 심플하게 화이트 톤으로 많이 인테리어 했는데요. 여닫이 중문은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계단이랑 현관 그리고 거실 사이에 이동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단이랑 거실 또한 분리하는 중문을 하나 더 만들어 드렸고요. 화이트 프레임 중문을 미닫이로 시공해서 공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여닫을 때 생길 수 있는 열손실을 중문을 통해서 최대한 막고 싶었고요. 1층의 면적은 약 30평의 면적으로 거실이랑 주방 구조로 잡았습니다. 거실이랑 주방이 넓은 만큼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겠죠. 건식 세면대랑 화장실 공간을 거실 중문 옆에 만들었고요. 세면대는 외출 후에 혹시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의 세면대보다 약 10전 정도를 낮춰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LED 비정형 거울을 설치해서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신경 썼고요. 건식 세면대랑 화장실을 나눠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이랑 세면대를 이용하시는 분이 서로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일체형 변기랑 청소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스프레이건을 설치했고요. 화장실은 파스텔톤 색상으로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봤습니다.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바닥을 마감했고요. 막힘없는 전망을 살리고 싶어서 창을 크게 시공했습니다. 창호를 크게 시공하는 만큼 단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했고요. 창호를 시공하시는 팀과 미팅 끝에 45mm 이건 창호를 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호를 시공하는 팀은 저희가 동탄에 50억대 주택을 시공할 때 잠시 인연이 됐던 시공팀인데요. 비싸고 좋은 창호를 시공했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희 주택의 창호를 시공해 주신 분들이 국내 최초로 창호 시공 방식을 특허받을 만큼 능력 있는 시공팀이고요. 30년 넘게 주택을 지어오신 저희 대표님도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창호도 좋은 창호를 사용했지만 창호 또한 능력 있는 시공팀이 시공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중간에 다이닝 공간을 잡고 다이닝 공간에서 연결되는 테라스는 폴딩 도어를 시공했습니다. 폴딩 도어를 한쪽으로 전체 개방 가능하게 했고요. 단열까지 생각한 폴딩 도어라 무게가 상당하게 느껴지는 도어입니다. 실내에서 테라스로 이동하는 공간 단차를 주지 않아서 이동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고요. 단차가 없는 공간인 만큼 실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호 위쪽으로 처마를 길게 빼고 테라스의 배수구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이닝 공간이랑 연결되는 테라스인 만큼 도어를 전체 개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내 다이닝 공간이랑 야외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파티를 즐기기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창호는 블랙 프레임으로 색상을 잡았고요. 실내에서 보이는 창호는 실내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도록 화이트 프레임으로 잡았습니다. 이곳 창호에서는 두 가지 색상의 프레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랑 실외 프레임 색상을 각각 다르게 시공해 봤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8인용 식탁을 배치하셔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은은한 식탁 등도 설치해 드렸고요. 그리고 식탁 옆으로 픽스창을 크게 만들어서 하늘이 보이는 전망이랑 채광을 생각했고요. 다이닝 공간 옆으로 홈바도 함께 만들어서 커피를 한잔 하시고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홈바랑 주방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수납 공간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인데요. 한 가지는 홈바에서 커피를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커피 머신을 배치하는 장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이닝 공간과 가깝게 밥솥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주방 가전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동선이나 편리함까지 생각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넣어드렸고요. 주방은 아일랜드 조리 공간이 포함된 주방이고요. 기역자 구조로 잡은 공간은 수납장으로 모두 채웠습니다. 아일랜드 조리 공간은 이태리 상판을 시공했고요. 세라믹 CVT로 충격에 강하고 위생관리도 쉬운 상판입니다. 세라믹 상판은 졸리컷 마감으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아일랜드 조리 공간에 바 의자를 둘 수 있게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픽스장 쪽으로 홈바를 만들어 드려서 오히려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만큼 깊숙한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LG 오브제 키친핏 최신형으로 배치했고요. 터치만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어 편리한 제품입니다. 위쪽으로 수납 공간도 많이 넣어드렸고요. 바로 옆에 공간도 수납 공간이랑 에어프라이어가 가능한 LG 강파 오븐도 옵션으로 설치해드렸고요. 요리를 준비하실 때 과일이나 야채 등 재료를 손질하기 편하도록
깜포르테 보조 싱크대를 아일랜드 조리 공간 쪽으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주방을 최대한 밝게 등을 설치해 드렸지만 은은한 조명만 켜고 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미드웨이장 하부에 등을 설치해 드렸는데요. 스위치는 세라믹 상판에 손을 터치하면 켜지는 방식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등 밝기는 손을 올려두고 조절 가능하게 했습니다. 깜포르테 사각 싱크대는 설거지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대형 사이즈로 넣었고요. 식기세척기는 동선을 생각해서 최대한 옆에 배치해 드렸습니다. 주방 모든 수납장의 경첩을 안전하게 닫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했지만 특히 더 신경 쓴 부분이 미드웨이 수납장인데요. 블럼 제품의 댐퍼로 수납장을 열고 닫을 때 원하는 높이에 맞게 문을 여닫을 수 있고요. 수납장을 아무리 강하게 닫는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닫을 수 있는 제품을 넣어드렸습니다. 요리를 하시는 공간은 최대한 넓게 공간을 잡았고요. 최신형 상부 인덕션을 넣어드리고 후드를 수납 공간 안쪽으로 시공하면서 후드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방 옆으로 보조 주방 공간을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을 보면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을 세탁실로 활용하는 주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과감하게 세탁실을 없애고 온전히 주방에서 이용하는 공간으로 잡았고요. 세탁실은 옷을 정리하기 편하도록 침실이 있는 2층에 배치했습니다. 면적을 넓게 잡은 만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냉장고 2대를 배치해도 넉넉한 면적으로 잡았고요. 이 공간은 가지고 오시는 가전에 맞춰서 수납 공간으로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기에 대한 걱정도 하실 것 같아서 환기 시설을 천장에 시공해 드렸습니다. (2층은) 약 20평의 면적으로 서재, 침실, 드레스룸, 욕실을 모두 분리해서 공간을 배치했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이곳은 침실 바로 옆에 있는 공간으로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서재나 멀티룸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공간이고요. 지금처럼 개방해서 거실처럼 사용해도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한 단지랑 공원과 시내가 보이는 쪽으로 큰 창을 시공했고요.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테인리스를 활용해서 처마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월패드를 설치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개별 난방도 가능한 멀티룸입니다. 침실로 이동하는 공간 문이 두 곳으로 나눠지는데요. 한쪽은 침실, 그리고 옆쪽은 세탁실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도 저희가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요. 세탁기 옆쪽으로 문을 만들어서 2층 정원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참고로 2층 정원 테라스는 침실도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아마 단독주택을 많이 보신 분들도 1층도 아닌 2층에 이 정도 넓은 정원 테라스가 있다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약 40평 정도의 면적을 자랑하는 정원 테라스 공간으로 1층의 정원 테라스도 넓은 공간이지만 더 넓은 공간이 침실과 연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테라스 앞에 공간은 잔디를 심어서 멋진 정원을 만들고 단지 바로 옆에 미술관이 보이는 전망으로 사계절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특히 잘 관리된 미술관 정원을 바라보는 공간이라 내 집 정원에서 또 하나의 멋진 정원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원과 시내가 보이는 쪽으로 야외 자쿠지를 시공해서 멋진 전망을 보면서 노천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천탕에 온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석재를 활용해 자쿠지를 만들었고요. 냉 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한 물도 받을 수 있고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자쿠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수영장보다는 자쿠지가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적도 가로 세로 폭 2m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한 면적이고요.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어서 프라이빗한 자쿠지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전망이 보이는 쪽으로 이쁜 자갈을 깔고 태양열 조명을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2층 정원 테라스도 1층과 동일하게 펜스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펜스로 설치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과 동일하게 2층도 이태리 타일을 활용해서 페데스탈 테라스를 3m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크게 처마를 만들어서 눈비를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추가로 파고라나 어닝 등을 설치하면 테라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와 연결되는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은 킹사이즈 침대를 배치하더라도 여유있게 공간을 잡았고요. 단지랑 공원이 보이는 전망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창을 크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벽면에 은은한 간접등을 시공해 드렸고요. 거실뿐만 아니라 모든 침실을 남향으로 배치해서 하루 종일 밝은 침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 바로 옆을 붙박이장으로 채웠습니다. 총 22자장이 들어간 공간으로 옷이랑 침구를 보관하시기 충분한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신 거울이 들어간 공간은 선택에 따라 스타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웠습니다. 만약 스타일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옷장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중간에 액세서리장을 만들고 환기창도 크게 넣어드렸습니다. 욕실은 모든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비대 1층 변기는 조적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LED 거울을 설치하고 세면대 공간, 수전을 벽 안쪽으로 깔끔하게 매립 시공했습니다. 욕실의 경우 환기도 많이 관리하시겠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는 겨울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풍, 건조, 환기, 드라이까지 되는 흰펠 환풍기를 2개 설치해 드렸고요. 환기창도 크게 시공했습니다. 샤워를 하는 공간도 최대한 여유있게 샤워하실 수 있도록 면적을 넉넉하게 잡아드렸고요. 샤워실도 수전을 매립 시공해서 깔끔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욕조에서 보이는 전망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픽스창을 크게 시공해서 멋진 전망을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내 계단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답답하지 않고 밝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 최대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의 폭이나 높이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전망이 막히지 않는 주택인 만큼 창을 크게 넣어드렸습니다. 지나는 길에 방문하셨던 분이 계단에 앉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해도 힐링이 되겠다고. 미술관 정원이 보이는 전망이라 방문해 보시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3층은 약 20평의 면적으로 침실 2곳과 욕실이 있습니다. 나무가 보이는 전망은 픽스창을 활용해서 최대한 전망을 살렸고요. 3층에서도 현관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월패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3층의 침실입니다. 저희가 침실을 설계할 때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일단 붙박이장을 꼭 맞춰서 시공하자 였는데요. 붙박이장도 침구랑 옷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그만큼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침대랑 책상을 배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난방 조절기도 설치해 드렸습니다. 복도를 통해서 욕실이랑 다음 침실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동하는 통로 옆으로 보일러실 겸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보일러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주택은 모든 층에 보일러실을 한 곳씩 배치해서 난방이랑 온수를 사용하게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각 층에 보일러실을 배치하면 하나의 보일러실이 각 층의 온수를 분배할 때보다 빠르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장고장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의 남은 공간은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복도는 라인 등을 밝게 넣어드렸지만 항상 불을 켜두는 게 부담이신 분들을 위해서 미술관 쪽으로 창을 크게 넣어드렸습니다. 환기도 어느 정도 생각한 부분이고요. 3층의 욕실도 넉넉하게 면적을 잡았습니다. LED 거울로 포인트를 주면서 세면대를 2개로 나눠서 설치했고요. 수전도 깔끔하게 매립 시공해드렸습니다. 비대 1층 변기도 공간을 여유있게 잡아서 시공했고요. 샤워 공간도 모든 수전을 매립하고 샤워 부스도 넉넉한 면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번 욕실도 2층의 욕실처럼 면적을 넓게 잡은 만큼 흰펠 환풍기도 양쪽으로 2개 설치했습니다. 환기창도 당연히 크게 넣어드렸고요. 3층도 공사하는 동안 전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욕조 옆으로 픽스창을 크게 넣어드렸고요. 하루 종일 밝은 채광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침실입니다. 이번 침실은 유일하게 층고를 높인 침실이고요. 가장 높은 층인 만큼 전망을 살리는 창을 과감하게 양쪽으로 크게 시공했습니다. 면적도 여유가 있는 방이라 침실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층고가 높은 침실이라 실링팬, 에어컨을 함께 설치해 드렸습니다. 붙박이장도 당연히 침구랑 옷을 보관할 수 있도록 크게 넣어 드렸고요. 난방 조절도 가능한 침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하우스토리 21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단독주택 현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를 제외하고 10세대가 앞으로 계속 오픈할 현장이라 꾸준히 현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망과 현실이 타협할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로망이 현실이 되는 현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언컨대 경기도 광주시에서만큼은 최초의 중심 상업지역의 단독주택이면서 앞으로 이런 위치의 단독주택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